압력 대리. Hello everyone! 리얼 잉글리시로 돌아온 준 PD와 Serena Yoon입니다. 교수님께서 국제회의 통역사이자 영어 MC잖아요. 통역사가 되고 싶은 꿈나무 대디들을 위해 이번 주제는 통역사의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교수님? 제일 긴장되네요. 통역을 하게 되면 연사가 나한테 대본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해석해서 전달하는 거는 몇천 명 앞에서 해도 안 떨리거든요. 내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떨려요. 살살 물어봐 주세요. 네,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원래는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학부 때 한 영어 학원에서 강사를 했어요.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었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한 번이나 두 번 빠지잖아요. 보충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재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그게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자꾸 저를 통역을 시키시는 거예요. 전 통역 같은 거 안 해봤다. 그랬더니 아유 한국말 할 줄 알고 영어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또 예배 통역을 마치고 나왔는데 한 남자분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완전히 초급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충을 하려고 예배에 참석했던 거죠. 그 설교 내용을 듣고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직접 목사님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 그리고 교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통역하시는 거에는 뭔가 마음의 울림이 있다. 설교 말씀 통역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꿈이 피아노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연주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였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생각한 게 음악이 아니라 말을 전달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통대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몇 분께서 그렇게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알아보게 됐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통역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통역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사실 분야별로는 뭐 수도 없이 많고요. 행사의 종류도 뭐 비즈니스 미팅부터 해서 인터뷰, 기자간담회, 일반적인 뭐 컨퍼런스나 심포지엄 등등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통역의 종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이고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동시통역도 수행통역이 있어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시설을 투어한다거나 시찰할 때 옆에서 귓속말로 동시통역을 하는, 그래서 위스퍼링 통역이라고 해요. 또 밥통도 있어요. 밥통이요? 오찬이나 만찬 밥 먹는 자리에 앉아서 통역을 하는 걸 밥통이라고 해요. 그럴 때도 위스퍼링으로 동시로 가거나 필요하면 순차로 가기도 하고요. 동시통역은 일반적으로는 방음 부스와 통역 장비 그리고 청중들에게도 그 통역을 들을 수 있는 리시버가 필요합니다. 순차통역이 되게 쉬울 것 같죠? 말을 듣고 통역하면 되잖아. 근데 한 문장하고 기다려주느냐? 절대 안 기다려줍니다. 이거는 메모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종이에 키워드 단어만 적어가면서 그렇죠.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술도 연습해야 돼요. 속기가 아니에요. 다 적는 게 아니고 얘기하신 대로 키워드만 적거나 기호라든지 심볼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말의 흐름을 골조만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살을 그대로 다시 붙여서 말해주는 게 순차통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럼 동시, 순차, 밥통 세 개 다 가능하세요? 전문 통역사라면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합니다. 멋있구만. 그럼 교수님 수준 정도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끝없이 해야 되겠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의 은사님께서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영어 뉴스 들으시고 신문 기사 보시고 외워두면 좋을 만한 표현들 다 적어서 암기하시고 쉐도잉 같은 거 하면서 입 푸시고 그게 아침을 여는 매일의 루틴이에요. 그럼 교수님의 루틴이 있나요? 저는 아침마다 매번 그렇게까지 많이는 할 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덕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입을 풀어보게 되고 하지만 매일같이 신문 기사 경제나 어떤 정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게 항상 읽고 어느 정도는 상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통역하러 가실 때 교수님만의 루틴이 있나요? 일단 장비를 다 챙겼는지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반드시 빠질 수 가져가. 없죠, 커피. 네,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 의뢰가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쫙 있잖아요. 그 발표 자료가 아주 일찌감치 친절하게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틀 전에, 하루 전에. 그럼 그걸 다 보려면 밤을 샐 수밖에 없겠죠. 통장 잔고를 보시면서 버티시는 맞습니다.
저도 월급 받고 버티는데요. 있었는데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국제적인 현안에 관한 단어들, 또 전문 용어나 줄임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신 거세요? 다 알고 있다면 너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웬만한 경제, 금융, 상식이라든지 외교, 정치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그런 분야 통역을 가게 되잖아요.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공부만이 살 길. 그래서 그 행사 발표만을 위한 용어 리스트를 만드는 게 통역사들은 일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개념이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그래서 밤을 새시고 커피를 그렇게 드시는 맞아요. 거예요? 교수님 그 중에서도 혹시 기억에 남는 줄임말이 있을까요? 아, 줄임말 하니까 지난번에 막 알잘딱 어쩌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난다. 알잘딱깔센. 줄임말은 모르겠고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은 컨퍼런스의 한 세션에 Q&A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본이 없잖아요. 아무 자료도 없어요. 어느 분이 손을 드시더니 무슨 뭐 그런 엔지니어들은 그들만의 또 곤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곤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세요? 곤조가 살짝 고집. 본인들만 어떻게 아세요? 나만 몰랐나 봐.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네. 일본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이 중요해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궁금증은 무조건 다 찾아봐야 돼요. 교수님, 통역하시면서 특별히 이분은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 계신데요.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 이분은 기자간담회랑 인터뷰 통역을 위해서 여러 번 뵀어요. 자신이 하는 일과 음악에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라서 앞에 기자분들이 쫙 있고 뒤에 카메라 이렇게 다 와 있는데 이분이 질문을 하나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하셨어요. 순차 통역이에요. 적어야 되겠죠. 말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몇 장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분은 좋게 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한 번에 이제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정적이셔서 제가 잠시 끊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혼을 짜내서 멘탈을 부여잡고 통역을 했던 기억 때문에 이분을 잊을 수가 없고 더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훌륭한 좋은 사람이시더라고요. 본인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속 인터뷰에 공연에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통역을 하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세요. 5장, 10장 이렇게 계속 적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순간 통역사가 된 것을 살짝 후회하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네. 후회라기보다는 반성이죠. 통대 다닐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통역으로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종종 하죠. 여러분 공부만 할 수 있을 때 많이 담아 놓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전 안 했죠. 전 나가 놀았죠. 교수님, 통역사를 하시면서 직업의 장단점도 있을까요?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잠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갑자기 들어온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규칙적인 생활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장점은 뭐 너무나 많죠.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가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순탄하게 잘 이뤄낸다면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 금전적인 장점은 없습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최대 장점이죠? 네, 할만해요. MC도 할만해요. 저 퇴사할게요. 교수님만의 영어 공부 팁이 있다면? 문법 공부하지 말기. 저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맨땅에 헤딩해야 돼요. 진짜 내 걸로 한 번에 확 배우려면 이론으로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했을 때 학교 네. 갔다 와서 숙제 끝내놓고 자기 전까지 TV만 봤어요. 대신 그냥 막 본 게 아니라 앞에 사전 하나 딱 놓고 보고 있다가 모르는 단어인데 발음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얼른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단어는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필사, 쉐도잉, 암기, 쉐도잉한 텍스트를 완전히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운 데서 끝나지 말고요. 부모님이나 친구나 스터디 파트너를 한 명 정하던 그것도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해서 내 입으로 반드시 뱉어보기. 좋은 영어 문장이 머릿속에 통으로 들어가잖아요. 문법 정리 얘가 알아서 해요. 문법 공부 따로 하지 마세요. 네. 통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잘 쓰여진 연설문 또는 강연, 강의 대본 같은 것들을 필사하시고 쉐도잉하시고 암기, 발표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역사가 꿈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진입 장벽도 높고 쉽지는 않아요. 정말 사명감이 필요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좀 독해야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대를 졸업하고 나와서 현장에 나왔을 때 사회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소통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통대를 거치면서 나의 한계를 한번 시험해보고 그만큼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 그거면 정말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은 도전. 네, 이렇게 수리나 교수님과 함께 통역사의 궁금점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이제 끝났는데 아쉽지 않으세요? 아쉬우시죠? 잘해볼 것 그래서 같습니다. 시즌2 아쉽지 않습니다. 시즌2 갑니다. 자,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알찬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Bye everyone. 진짜 bye. So guys, if you liked our channel, don't forget to like, subscribe, and hit the notification. Thank you!